자, 여기 한번 봐봐. 자, 경빈아, 여기 한번 보자. 기하를 반할 때 진짜 그 이 책에 나와 있거나 프린트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것을 연습을 안 했을 때는 여기 뭐 3월 달에 갔을 때 선생님이 수업을 해보면 학생들은 기하보다 수원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런데 3월 달에 가서 기하를 다시 이런 기본적인 것을 했을 때는 기하 공부하다가 보면 수원 공부를 못해요, 학생들이.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하는 내가 너희한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일주일에 한 번씩이니까 프린트 주면 내가 이야기했지. 프린트가 만약에 40문항이 되면 일주일 만에 오니까 하루에 5문제 내지 6문제씩을 풀겠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일주일에 수학이니 수요일 날이 수학이니까 화요일 날 해야겠다?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월요일 날 나간 수업이 있으니까 그걸 또 화요일 날 해야 할 거 아니야. 그제?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밀리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밀리지 않게 꼭 해야 하고, 그래서 뭐가 되냐면 이번 주 있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했던 친구도 있고 조금 안 했던 친구들도 있지만 밀리지 않고 꼭 하셔야 합니다. 알겠죠? 그렇게 꼭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봐봐 얘들아. 앞전에 이제 포물선이 내가 한 타임을 정말 자세히 나가줬어.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타원도 그렇게 나갈 수는 없어 이제. 알겠죠? 타원은 포물선을 한번 배웠기 때문에 모양이 비슷하니까, 자, 그래서 오늘 타원은 좀 진행을 빨리 하고요. 오늘 쌍곡선도 나갑니다. 그래서 두 단원이 만약에 나가서 쌍곡선이 다 못 끝날 거야. 쌍곡선이 다 못 끝나도 쌍곡선은 타원하고 너무나 판박이야. 비슷해. 그래서 타원을 자세히 풀어주면 쌍곡선은 다 못 끝나더라도 단원 설명은 다 해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딱 매듭을 칠 거야.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수업이 12시부터 2시까지면 12시부터 1시까지 2강이 끝나버립니다. 접선이 1시간이면 끝나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 벡터 3강부터 이제 시작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진도가 밀리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듯이 기본적인 것은 꼭 매듭을 쳐 주셔야 해요. 그래서 벡터 이 기하는 잠시 후에 오늘 과제물하고 답지를 같이 다 드릴 테니까 선생님 교재 답지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프린트 타원하고 쌍곡선 과제물까지 답지를 같이 줄 테니까 그걸 꼭 일주일 동안에 해야 한다. 알았지? 하루에 이번에는 50문항이니까 두 단원이어서 한 50문항이 좀 넘거든요. 하루에 6, 7문제. 오늘 이후에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배웠던 걸 풀기에도 아마 바쁠 거야. 다 못 풀고 갈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10문제씩 또는 만약에 8문제씩을 풀겠다라고 마음을 꼭 세워야 해. 알았지? 꼭 그것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타원 한번 들어갈게요. 타원 내용을. 자, 포물선은 이 앞전 시간에 저기를 제가 딱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타원은 정의하고, 그러니까 타원하고 쌍곡선은 그냥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내용 설명들이 모양도 같고 비슷하고 정의도 비슷하고. 자, 타원의 정의를 보면, 자, 평면 위에 두 점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자취. 자, 이게 타원의 정의입니다. 평면 위에 어떤 두 개의 점이 있다는 이야기네. 근데 그 두 점으로부터
항상 어느 하나의 점까지 거리의 합이 항상 똑같아. 쉽게 얘기해서 어느 만약에 두 개의 점이 있는데 A하고 B가 있는데 어느 한 점을 보니까 이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의 합이 얼마? 10이 나왔네? 이 점을 잡아도 거리의 합이 10이네? 이 점을 잡아도 거리의 합이 10이네? 이런 점들이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 점들의 모임을 뭐라 하자? 타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게 만약에 타원이면 타원에 나와 있는 용어 설명은 뭐냐? 자, 포물선에서도 하나의 정점을 초점이라 했듯이 타원에서도 이 정점, 두 개의 정점을 초점 F라고 합니다. 자, 거리의 합이 나왔네요. 거리의 합. 이 거리의 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장축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축의 길이. 그래서 장축의 길이는 X축에다가 점을 두 점을 넣느냐, Y축에다 두 점을 넣느냐에 따라서 장축의 용어가 문자가 달라지지만, 자, 일반적으로 장축의 길이는 뭐라고 넣는다? 2a다라고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이게 타원의 정의인데, 이 타원의 정의를 가지고 가장 기본형의 방정식을 작성해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기본형의 방정식은 모든 도형은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 되는 겁니다. 자,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 된다면, 자, 이와 같이 만약에 평면이 있다. 자, 이런 평면이 있는데, 평면에서, 자, 두 개의 정점, 자, F와 F'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 되게끔 제가 나갔습니다. 자, 그때 만약에 K의 좌표를 제가 K,0, K,0이라고 놓고 F'랑 이 초점의 좌표를 -K,0이라고 하자. 그러면 앞전에 포물선의 방정식을 작성할 때는 정의를 이용해서도 작성을 했고, 그리고 공식을 썼어. y제곱은 4px, x의 제곱은 4py라 해서 p만을 찾으면 됐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정의를 쓰거나 공식을 썼는데, 타원의 방정식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이 보여준 순간 이후에는 정의를 쓸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복잡하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공식을 끌어내야 해. 그래서 자, 이와 같이 만약에 평면이 있는데 두 정점이 있을 때, 자, 이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항상 일정한 점 P가 있다고 하자. 근데 이 점에서 이 두 점까지의 거리의 합이 항상 2a로 일정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일정하기 때문에 제가 거리의 값을 10을 꺼내보면, 자, PF와 플러스 PF' 얼마로서? 2a로서 일정하다. 그래서 이 관계식을 꺼내기 위해서 PF하고 PF''을 꺼내본다면 P의 좌표를 x, y라고 한다면, 자, PF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 되니까 x 마이너스 얼마? k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되고, PF''는 자,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서 x 플러스 k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얼마냐면 2a다. 이 식을 만족하는 xy 관계식의 값을 끌어내야 해. 그럼 이 식을 만족하는 관계식의 값을 끌어내기 위해서 루트가 있기 때문에 루트를 벗겨야 합니다. 그러면 자, 한번 봐보세요. 왼쪽에다가 루트를 하나 놔두고 오른쪽에다가 2a 마이너스 루트를 놓고서 양변을 제곱합니다. 양변을 제곱한다면 좌변은 a가 되겠네. 자, 우변을 내가 정리하면 4a 제곱 마이너스 4a
루트 b에다가 플러스 얼마 b가 이렇게 되겠네. 이해됐나? 그래서 a에다가 자 b 넘어가고 얘 넘어가서 마이너스 4a 제곱이 들어오면 마이너스 4a 루트 b의 이런 모양이 나와서 또 다시 근호를 벗기기 위해서 또 한 번 제곱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제곱하면 근호가 다 벗겨져 버려요. 그래서 결국 이 식의 값은 양변을 두 번을 제곱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계산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이걸 유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유도를 해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뭐 하자? 여기에서 A의 제곱과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근호를 제가 다 벗깁니다. 우리 친구들이. 근호를 벗겨가지고 A의 제곱에서 K의 제곱이 복잡하니까 이 부분을 치환해버려야 합니다. 자, 치환을 만약에 했을 때 이 식의 값을 B의 제곱이라고 치환을 해버리자. 어차피 A의 제곱과 K의 제곱은 얼마인지 모르니까. 알겠지? 자, 이와 같이 만약에 치환을 했을 때 이 타원의 방정식을 정리를 했더니 그 결과가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A의 제곱분의 얼마? X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얼마다? 1이라는 이런 도형이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때 A와 B를 보니까 A는 B보다 더 크고 항상 이 수는 무슨 수가 된다? 양수가 됩니다. 알겠죠? 자, 당연히 이 식의 값을 봤을 때 얘가 타원의 방정식이야. 자, 타원의 방정식인데 이 정의를 이용해서 타원을 끌어봤어. 그랬을 때 타원의 모양을 그려보면 어떤 모양이냐면 A와 F하고 F'를 초점으로 가지고 있는 도형의 방정식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이런 모양이 타원의 방정식이야. 자, 그때 이 타원의 방정식의 그림을 딱 그려봤을 때 자, 타원에서 나와 있는 용어는 뭐냐? 자, 일단 X 추가하고 만난 점을 보니까 여기는 A, 여기는 마이너스 A. 자, 이 점과 이 점은 얼마냐? X가 0일 때의 값이니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B가 돼서 여기는 얼마? B, 여기는 마이너스 얼마? B가 나옵니다. 자, 타원에 나와 있는 용어는 무슨 용어냐면 이건 우리가 정의에서 이야기했듯이 타원의 초점. 알겠죠? 자, 이 그림을 보니까 원이 찌그러져 있어. 원이 찌그러져 있는 게 타원이야.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더 깁니다. 알겠죠? 길기 때문에 이건 뭐가 되냐면 장축의 길이. 알겠지? 요건 짧은 축이니까 단축의 길이. 자, 초점, 장축의 길이, 단축의 길이. 그리고 나서 자, 타원이 축하고 만나는 이 점을 그래프가 X축, Y축하고 만난 점은 꼭지점. 알겠죠? 꼭지점이고 그 다음에 장축과 단축이 만나는 이 점, 이 원점은 뭘 의미한다? 중심. 알겠죠? 타원의 용어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초점이라는 용어, 장축과 단축과 꼭지점과 타원의 중심이 들어간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그럼 내가 선생님 포물선의 방정식에서 P만 안다면 구할 수 있었듯이 타원의 방정식도 모양을 보니까 A와 B를 알아야겠네요. 알겠죠? 그래서 타원의 방정식을 구할 때 AB를 알든가 아니면 AK를 알든가 BK를 알든가. A와 K를 알면 B가 알고 AB를 알면 당연히 K가 나왔으니까 자, AB를 알면 타원의 방정식의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타원의 방정식은
절대 이 정의를 이용해서 시험 시간에 풀어내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타원의 방정식은 A와 B와 K를 찾아내자. 자, 그래서 타원의 방정식을 작성했는데 타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알아야 합니다. A가 B보다 더 크니까 A의 제곱에서 B의 제곱을 빼면 초점의 좌표인 K의 제곱이 나온다. 얘하고 얘하고 자리 바꾸면 하면 돼요. A제곱에서 B의 제곱을 빼면 K의 제곱이 나오지. 그래서 초점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나서 A가 더 커. A가 더 크니까 뭐가 되면 제곱수 빼고 2A의 2배가 장축의 길이야. 2A. 자, 단축의 길이는 뭐가 된다? 2를 지워버리고 얼마? 2B. 됐어요? 당연히 중심은 얼마? 원점. 그리고 꼭지점은 뭐냐? 꼭지점은 크게 의미를 부여 안 하셔도 돼요. 꼭지점이야. y 대신에 0 집어넣고 얼마? 이걸 만족하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a. 자, x에다 0 집어넣으면 이걸 만족하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b. 알겠죠? 그래서 꼭지점을 읽어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원의 방정식을 작성하는데 절대 타원의 방정식은 정의를 써서는 안 된다. 알겠죠? 그래서 포물선하고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점을 내가 X축에다 놨어. 자, 초점을 내가 Y축에다 놓는다면 타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 자, 타원의 방정식을 보니까 초점의 좌표 F, 그 다음에 이 점은 F 다시, 초점은 0,K, 초점은 0,-K가 됩니다. 자, 타원의 방정식의 정의에 의해서 평면 위에 있는 두 개의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같아. 그래서 초점이 Y축 위에 있으면 PF와 PF''를 거리의 합을 그때는 뭐라고 놓냐면 2B라고 놓습니다. 자, 초점이 만약에 X축에 있다면 거리의 합은 얼마가 되고 2A가 되고, 초점이 만약에 Y축 위에 있다면 그때 거리의 합을 얼마? 장축의 길이를 2B라고 놓는 거야. 알겠죠? 자, 2B라고 나서 이 식의 값에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끌어냅니다. 자, 이렇게 관계식의 값을 끌어내서 초점이 만약에 Y축 위에 있으면 치환합니다. 복잡하니까 그때는 B의 제곱 마이너스 K의 제곱을 뭐라고 치환하자? A의 제곱으로 치환합니다. 그래서 치환을 해가지고 타원의 방정식을 작성해 봤더니 타원의 방정식이 A의 제곱분의 X의 제곱,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1이라는 이도형이 타원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선생님 구별이 안 되네요. 타원의 방정식은 구별을 안 합니다. 그런데 구별할 수 있는 장소가 하나 있어. 뭐가 되냐면 이때는 B의 제곱에서 K제곱을 뺀 것을 A제곱이라 했기 때문에 B가 A보다 더 크고 얘는 항상 무슨 수가 된다? 양수가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런 이야기예요. 선생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도형은 타원인데 A가 B보다 더 크기 때문에 초점은 X축 위에 있네요. 됐어요? 그럼 초점이 X축 위에 있으니까 장축은 얼마야? 2배. 8 나오고 단축은 6이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해. 만약에 타원의 방정식이 3의 제곱분의 X의 제곱, 4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이었다. B가 더 크네? 그럼 얘는 초점이 Y축 위에 있는 거야. 알겠죠? 초점이 Y축 위에 있고 그때 만약에 초점의 값은 B의 제곱에서 A의 제곱을 빼면 뭐가 된다? 초점의 좌표의 제곱인 K의 제곱이 나와요. 이때는 만약에 B의 제곱이 더 크기 때문에 장축의 길이는 얼마? 8 나오고 단축의 길이가 6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A가 크냐 B가 크냐에 따라서 타원의 방정식의 모양은 달라져 갈 거고, 만약에 초점이 Y축 위에 있다면 그때 타원의 방정식은
이와 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자, 타원의 방정식은 얘가 나와서 여기가 A, 여기가 마이너스 A, 여기가 B, 여기가 마이너스 B. 그래서 장축의 길이는 얼마? 2B. 단축의 길이는 2A. 여기는 얼마? 초점. 여기는 타원의 중심. 여기는 타원의 꼭지점이 됩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강에서는 다른 거 안 배우다니까. 일강에서는 도형의 정의, 포물선, 타원, 쌍곡선의 정의, 거기서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럼 그 정의 문제를 뺀다면 방정식을 작성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타원의 방정식의 모양을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와 같은 만약에 타원이 있을 때, 자,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자, A의 제곱분의 X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1이라는 하나의 타원이 있다. 자, 이와 같은 만약에 하나의 타원을 이동합니다. X축으로 플러스 N만큼, Y축으로 플러스 N만큼 평행 이동을 한다면 타원의 방정식은 A의 제곱분의 X-M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의 제곱분의 Y-N의 제곱. 자, 이 식의 값이 타원의 방정식에 얘는 기본형, 얘는 표준형. 됐어요? 만약에 타원의 방정식이 타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어. 그럼 이 타원은 장축과 단축과 초점과 중심과 꼭지점이 어떻게 나올까? 아, 이 타원은 A의 제곱분의 X의 제곱, 기본형인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에 대한 내용을 찾아서 전부 다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동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식의 값을 내가 전개를 할 거예요. 이 식의 값을 내가 전개를 한다면, 자, 전개합니다. 봐봐. 통분시킬 거야. 자, 이거 올라가면 B의 제곱분의 X의 제곱, 샬라샬라. A의 제곱이 올라가면 A의 제곱, Y의 제곱, 이렇게 가겠지? 그지? 자, 그래서 타원의 방정식을 얘를 전개를 한다면 그 모양은 어떤 모양이 된다? AX의 제곱 플러스 BY의 제곱, 그 다음에 CX 플러스 DY 플러스 얼마? 2는 0이라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걸 전개하면 이런 모양인데,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자, 타원의 방정식이 일반형으로 주어졌습니다. 이런 형태로 주어지면 포물선을 떠올리면 되는 거야. 포물선도 일반형이면 표준형으로 바꿔서 이 새끼는 요놈을 몇 만큼 이동했는가 그렇게 바꿨었지. 타원도 마찬가지야. 자, 타원의 방정식이 일반형이면 표준형으로 바꿔서 이 식을 이 모양으로 바꿔서 기본형인 노란색 색깔을 몇 만큼 평행 이동했는가 라는 것만 알아서 이동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떤 만약에 하나의 도형이 있다. 이 도형이 만약에 무조건 타원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X의 제곱의 개수는 A의 제곱이고 Y의 개수의 제곱은 자 얼마가 됩니까? A의 제곱이 돼서 B가 됩니다. A와 B가 둘 다 무슨 수가 된다?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만약에 하나의 2차 곡선이 타원이 되려면 무조건 A, B의 곱은 무슨 수가 돼야 한다? 양수가 돼야 합니다. 알겠죠? 양수가 되는데 그때 A와 B는 절대 같지 않습니다. A와 B가 같아버리면 1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A와 B는 같지 않고 곱했을 때 무조건 무슨 수가 된다? 양수가 된다. 자, 이게 타원의 정의야.
알았지? 그래서 타원에 나와 있는 작성을 할 때는 이 방법을 이용해서 작성을 한다. 자, 얘들아, 요거 하나만 다시 기억하자. 자, 타원의 방정식을 작성하여라. A와 B와 K를 찾자. A는 이 그림에서 본다면 A는 장축, 단축은 얼마? 2B. 그리고 여기서 그림을 본다면 자, 장축은 2B, 단축은 2A. 초점은 얼마? K. 만약에 이런 방정식 초점이 K가 X축에 있었다면 자, A의 제곱에서 K의 제곱을 빼면 B의 제곱이 된다. 자, 여러분 바꿀게 봐봐요. A제곱에서 K제곱을 빼면 B의 제곱이고 요거 두 개 자리 바꿈하면 A제곱에서 B제곱을 빼면 K의 제곱이 나온다. 자, 이걸 본다면 B의 제곱에서 K제곱을 빼면 A의 제곱이 나오고 자리 바꿈하면 B의 제곱에서 A제곱을 빼면 K의 제곱이 나온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타원은 무조건 A와 B와 K를 찾는다.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하나. 그럼 선생님, K란 것 자체는 뭡니까? K는 타원의 중심에서 초점까지의 거리입니다. 이 거리가 뭘 의미한다? 초점의 좌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P라는 것은 포물선에서 Y의 제곱은 4px에서 도대체 여기에 P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네, P라는 것은 꼭지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됐나요? 타원에서 K는 중심에서 초점까지의 거리야. 알았지? 그래서 타원은 무조건 A와 B와 K를 찾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찍어놓은 학생은 찍어 놓으시고 저하고 조금 이제 스피드하게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이제 첫 번째 시간이 끝났으니까 두 번째 시간이니까 좀 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3강에서부터는 정말 자세히 해줄 거예요. 3강에서는 한 번도 안 본 것들이 나오니까. 자, 그래서 타원의 방정식을 작성을 만약에 하고 자, 얘들아, 우리가 지금 봤던 프린트 이런 것들은 꼭 복습을 많이 해서 알았지? 구구단 암기하듯이 하셔야 합니다. 누가 에어컨 히터 껐구나. 그지? 히터 리모컨 어디 있어요? 아, 희주가 껐어? 희주가? 아, 그래요? 아니, 꺼져 있길래. 자, 거기 한번 가본다. 자, 35번부터 빨리빨리 진행해서 자, 포물선에서는 조금이라도 다른 것은 제가 풀어줬지만 타원은 이제 포물선도 했으니까 비슷한 건 전부 다 이제 건너뛸 겁니다. 알겠죠? 자, 한번 갑니다. 요놈 제가 봐봐요. 요놈은 절대 안 지울 거예요. 여기서 쌍곡선 설명할 거니까. 알았지? 요놈은 지워도 이놈은 지우지 않을 겁니다. 자, 빨리 한번 가봅니다. 자, 35번은 자, 다음과 같은 두 점 F하고 F'가 있다. F하고 F'가 있어? F하고 F'는 초점이야. 그런데 초점을 보니까 X축 위에 있네요. 그죠? 자,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자, 초점의 좌표를 보고서 K가 얼마다? 3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초점이 X축에 있으면 거리의 합은 뭘 의미한다? 장축의 길이가 되네요. 됐나요? 자, 초점이 X축에 있으면 장축의 길이는 뭐야? 2A죠. 이게 장축의 길이인데 이 장축의 길이가 12 나왔대. 오케이?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A는 얼마다? 6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A가 6이라면 내가 타원의 방정식을 작성하려면 빨리 봐주세요. 왼쪽에 있는 자, 이 타원을 보니까 B의 제곱은 어떻게 결정해서 A의 제곱에서 K의 제곱을 뺀 거야.
A의 제곱에서 36에서 K의 제곱 9를 빼니까 B의 제곱은 얼마다? 27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타원의 방정식을 작성하면 36분의 얼마? X의 제곱 플러스 27분의 Y의 제곱은 얼마가 된다? 1이라는 이와 같은 도형이 등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봐봐요. 과연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올까요? 절대 안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할 도형이기 때문에 찾는 연습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내용을 한번 가본다. 자, 초점이 얼마야? 0,2하고 0,-2야. 아, 초점이 Y축 위에 있구나. 자, 그걸 우리 판단했고요. PF하고 PF-야. 얘들아, 아, PF하고 PF-는 장축의 길이에요. 알겠죠? 근데 초점이 Y축 위에 있기 때문에 장축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2B가 되는 거야. 근데 장축의 길이가 얼마 나왔어? 6 나왔네요. 자, 6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B는 얼마? 3이다. 됐나? 자, A의 제곱 찾으러 갑니다. 요 보라색 보세요. 아, A의 제곱은 결국 B의 제곱 9에서 K의 제곱 4를 빼니까 A의 제곱은 5가 되겠구나. 그래서 타원의 방정식을 작성하면 타원의 방정식은 5분의 X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9분의 Y의 제곱은 1이라는 이 도형이 돼서 이 도형이 타원이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대답 한번 하자. 이해됐나? 아? 자, 그래서 확인 체크 문제 37번 문제를 하나 정도 더 풀어줄 겁니다. 자, 37번 문제를 한번 잘 따라와서 읽어라. 자, 다음과 같은 두 점이 있습니다. 두 점이 있는데 두 점이 초점인데 초점이 Y축 위에 있네요. 알겠죠? 자, Y축 위에 있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K는 일단 3이야. 자, 두 점이 만약에 F하고 두 점이 초점인데 이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겠네. 거리의 합이 이 문제는 거리의 합을 줬죠. 그죠? 37번은 거리의 합이 없어요. 그래서 거리의 합을 자, 장축의 길이 거리의 합을 초점이 Y축 위에 있기 때문에 거리의 합을 2B라고 하자. 됐나? 그러면 이때 이 P가 나타내는 도형 자, P가 나타내는 도형은 뭐가 된다? 타원이다. 타원이 되니까 A의 제곱분의 X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1이라는 도형이 두 번째 줄에 나타내는 두 점을 초점으로 하고 장축의 길이가 2B인 두 번째 줄에 나타내는 P의 자취는 무엇이 되느냐? 타원이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 타원이 루트 3,2를 지날 때 얘들아 루트 3,2를 지날 때 타원의 방정식을 작성하세요. 타원의 방정식을 작성하자 A와 B 미지수가 2개 나와야 합니다. 식을 무조건 2개 끌어내면 되는 거예요. 자, 식을 끌어내야 하는데 첫 번째 K의 제곱은 장축의 길이가 되니까 K의 제곱은 자, 이렇게 가면 됩니다. 얘하고 자리 바꾸면 돼요. 알겠죠? K의 제곱은 얼마가 된다? B의 제곱에서 A의 제곱을 빼면 된다. 그런데 K는 3이기 때문에 K는 얼마가 됩니까? 루트 2네요. 자, K의 값 자체가 루트 2니까 결국 K의 제곱을 정리하면 얼마다? 2라는 이런 식의 값이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무조건 식을 2개 꺼내야 한다니까 이 타원이 이 점을 지나갑니다. 자, 루트 3,
타원이 이 점을 지나가니까 대입에도 성립한다. 자, A의 제곱분의 얼마? 3 플러스 자,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4가 1이 됩니다. 그래서 미지수가 2개. 내가 찾고자 한 미지수 A, B 2개, 식 몇 개? 2개. 연립방정식을 풀면 A와 B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노란색 연립방정식 풀기 위해서 노란색을 정리할게요. 자, 분모의 최소 공배수 A제곱, B제곱을 각 항에다 곱해줍니다. 얼마가 되냐면 3B의 제곱 플러스 4A의 제곱. 이것은 자 얼마가 되냐면 A의 제곱, B의 제곱이 되고 자 미지수의 값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B를 A로 바꿀 겁니다. 자 B의 제곱은 넘어가면 A의 제곱 플러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4A의 제곱이 되고 우변은 A의 제곱에서 B의 제곱은 넘어가면 A제곱 플러스 얼마 2가 돼서 모든 항은 우변으로 이항합니다. 자 A의 4승에다가 7A 제곱이 넘어오면 마이너스 7A의 제곱 아니네요. 자 7A 제곱이 넘어오는데 여가 2A 제곱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5A의 제곱 상수항은 얼마야? 6이 넘어오면 마이너스 6이 0 나와서 자 A의 제곱 마이너스 6 A의 제곱 플러스 1이 0 나오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A의 제곱은 얼마다? 6 나옵니다. 자 A의 제곱이 6이니까 마이너스 6이 넘어가면 8이 돼서 B의 제곱은 얼마다? 8. 그래서 A제곱과 B의 제곱을 찾았기 때문에 타원의 방정식의 작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말뜻 아시겠어요? 그래서 타원의 방정식에서 잠시 후에 다른 문제도 풀리겠지만 A와 B와 K를 반드시 찾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겨서 타원의 방정식이 만약에 작성한 게 아니라 타원이 주어졌으면 A와 B와 K를 우리가 한 번 정도 찾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네. 화장실이요? 네, 다녀오세요. 자, 거기에서는 타원의 방정식을 2개 정도만 읽어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38번에 1번 그림하고 39번에 2번 그림을 한번 봐볼 거예요. 자, 타원의 방정식 한번 작성해보자. 100분의 x의 제곱 플러스 36분의 y의 제곱은 얼마? 1 나온다. 자, 여기에 나와있는 타원하고 39번에 2번에 나와있는 타원을 보면 x의 제곱 플러스 16분의 y의 제곱은 1이야. 자, 이 두 개의 타원이 있을 때 타원을 앞에 판서에서는 타원을 작성을 해봤고 여기서는 타원의 방정식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 겁니다. 자, 모양 한번 봐보자. 우리 친구들은 예상을 하셔야 합니다. 100이야? 36이야? 100은 얼마? 10의 제곱. 36은 얼마? 6의 제곱. A가 B보다 더 크네요. 이 타원은 초점이 X축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원이 만약에 초점이 X축 위에 있으니까 타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그려놓으세요. 자, 그리고 나서 뭘 찾자? 초점을 한번 찾자. 초점은 K의 제곱은 보세요. K의 제곱은 요놈이 넘어가면 A제곱에서 B제곱을 빼면 되는 겁니다. 100에서 36을 빼니까 64. 초점의 좌표는 8,0과 초점은 마이너스 8,0이다. 자, 꼭지점을 찾으면 당연히 여기가 10,
여기가 마이너스 10, 여기가 6, 여기가 마이너스 6. 다 나왔지? 자, 타원의 방정식을 만약에 그려보니까 이건 당연히 얼마야? 초점. 그리고 나서 이 길이는 장축의 길이니까 얼마? 20. 단축의 길이는 얼마야? 12. 장축과 단축이 만나는 점이 꼭지점이니까 꼭지점은 얼마? 원점. 아시겠어요? 그리고 꼭지점들은 이런 점들이 꼭지점이 되는 겁니다. 타원의 방정식이 요런 모양.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만약에 39번에 2번의 모양을 봐보자. 아, 타원의 방정식이야? 그러면 이 타원의 방정식을 내가 굳이 정리를 만약에 해주면 분모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는 1의 제곱 16이야. 얘는 4의 제곱. 자, 타원의 방정식을 내가 그려본다. 얘들아 이기 봐봐. 자, 식으로서 한번 찾아보자. 장축 얼마예요? 8. 오케이? 단축은 얼마? 2. 초점은 이거의 제곱에서 이거의 제곱일 때니까 K의 제곱이 15. 근데 초점이 Y축 위에 있어요. 그럼 0, 루트 15와 0, 마이너스 루트 15. 오케이? 꼭지점의 좌표. 에이! 꼭지점의 좌표는 1,0과 마이너스 1,0. 꼭지점의 좌표 얼마가 됩니까? 0,4와 0, 마이너스 4. 알았니? 그래서 타원의 방정식이 나오면 식으로서 바로 읽을 수 있어야 하고, 자, 이 타원의 방정식을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중요한 건 타원을 자주 그려보세요. 자, 초점이 Y축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는 얼마? 1, 마이너스 1, 여기는 4, 여기는 마이너스 4. 아까 이야기했듯이 초점은 루트 15가 되니까 이 점은 0, 마이너스 루트 15. 그래서 타원의 방정식을 그려봤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타원과 포물선과 쌍곡선의 그림을 자주 그려서 어떤 모양이 나오는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41번 문제로 한번 넘어갑니다. 그래서 같은 모양이니까 계속 연습해 보시고, 자, 41번의 1번 문제는요 그냥 앞에서 했던 문제하고 똑같아요. 자, 잘 따라와야 한다. 암산 들어간다. 1번 문제는 초점이 X축에 있네. K는 5네. 초점이 X축에 있으니까 장축의 길이가 얼마야? 2A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2A가 10이니까 A는 6 나오네. 됐나요? A가 6이고 K가 5였죠? 여기 보세요. A가 6이고 K가 5니까 36에서 25 빼면 B의 제곱은 11이 되겠네. 그래서 타원의 방정식은 36분의 X의 제곱 플러스 11분의 Y의 제곱은 1이었다라고 바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만약에 푸는 문제가 41번에 2번 문제를 들어갈 겁니다. 자, 41번에 2번은 자, 모양 봐보세요. 초점의 좌표가 Y축 위에 있네요. 아, K는 얼마다? 5다. 자, K는 5인데 초점이 Y축 위에 있으면 장축은 얼마야? 2B가 되는 거죠. 단축은 2A가 되는 거야. 장축과 단축의 길이의 차. 장축은 2B가 되고 단축은 2A가 되니까 장축과 단축의 길이의 차가 얼마다? 2가 됩니다. 이때 PF와 PF 다시를 구해주세요. PF와 PF 다시는 뭐야? 초점이 Y축에 있으니까 장축의 길이 2B를 의미하기 때문에
B를 찾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어요? 자, B의 값을 찾기 위해서 자, 주어진 조건식을 쓰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뭘 알 수 있다? B는 2로 약분해서 넘어가면 B는 A 플러스 1 나올 것이다. 자, 그러면 초점이 Y축 위에 있기 때문에 식을 꺼낸다면 K의 제곱은 B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에서 K의 값 자체가 5가 되니까 이 식의 값은 25가 될 것이다. 그런데 B의 값 자체가 A 플러스 1이니까 A 플러스 1의 제곱에서 A의 제곱을 빼면 25가 나오고 A제곱이 없어지면 1창이 2A 플러스 1인데 1이 넘어가면 24가 돼서 A는 얼마? 12가 된다. A가 12가 되면 B의 값은 13이 돼서 내가 찾고자 장축의 길이 이 B의 값은 얼마다? 26 나올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필수 예제하고 확인 체크하고 연습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그걸 몸에 익혀 놓으셔야 합니다. 알겠죠? 근데 얘들아 나와봐. 내가 그랬잖아. 오늘 만약에 타원이 딱 2차 곡선이 끝나면 벡터 들어가는 순간 포물선을 안 보게 되는 거야. 볼 수가 없다니까. 밀린 과제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했을 때 계속 문항수 기본 문항을 많이 넣는 것이 몸에 익히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45, 46, 47, 48, 49, 50, 51 이 문제가 포물선의 정의 문제가 됩니다. 타원의 정의 문제가 됩니다. 자, 얘가 자 봐라. 포물선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무슨 문제예요? 정의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요. 이거야 몇 번 공식 쓰면 되는 거지. 알겠지? 2차 곡선은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이 뜻입니다. 이 뜻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도 처음 풀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눈에 확 띄게끔 넣어놨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빨리빨리 찾는 연습을 해줘야 한다. 자, 문제 45번하고 47번, 거기서 48번.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5번 문제는 이런 이야기다. 자, 다음과 같은 타원이 있습니다. 9분의 x의 제곱 플러스 8분의 y의 제곱. 자, 이와 같은 만약에 타원이 있습니다. 타원 그림 그리세요. 초점이 무슨 축이야? x축. 자, 초점을 한번 찾으러 갈까요? 타원이 자, 초점이 x축에 있으니까 내가 찾고자 한 타원은 이런 모양이야. 자, 초점을 만약에 찾으면 초점은 a제곱에서 b제곱을 빼니까 k의 제곱이 1이어서 하나는 1,0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0입니다. 자, 꼭지점을 찾으면 3하고 마이너스 4. 자, 2루트 2에다가 마이너스 2루트 2가 돼서 타원의 방정식을 정확하게 그려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보니까 1,0을 지나가고 자, 지나가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 타원과 만나는 점을 A와 B라고 하자. 자, 마이너스 1,0을 C라고 하겠습니다. C라고 한다면 삼각형의 ABC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이야기야. 자, 얘가 삼각형의 둘레 한번 구하자. 자, 삼각형의 둘레는 제가 색을 넣어주면
삼각형의 둘레는 색을 넣어주면 보라색하고 연두색의 길이의 합이 삼각형의 둘레가 되지 않을까요? 타원의 정의는 봐봐 얘들아, 타원의 정의는 초점이 있으면 어느 점이 되든지 간에 거리의 합, 요게 10이야. 여기도 10, 여기도 10, 여기도 10. 전부 다 10이 되는 겁니다. 장축의 길이로. 아시겠어요? 그럼요. 자, 만약에 타원 위에 있는 한 점, 이 점이 있다면 타원의 정의에서 이 보라색의 길이의 합은 장축의 길이에요. 장축의 길이. 자, 이 보라색은 뭐야? 장축의 길이야. 장축의 길이가 6이네요. 알겠죠? 그래서 이 길이는 얼마야? 보라색은 6. 연두색도 타원 위에 있는 한 점이니까 초점까지의 거리의 합은 항상 장축의 길이 6. 그래서 6 얼마가 된다? 삼각형의 둘레는 12가 될 것이다. 됐어요? 반응 한번 보이자. 이해되나? 자, 그 다음에 자, 47번 문제를 47번 문제가 확인 체크네요. 4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하나의 타원이 있습니다. 4의 제곱분의 얼마? x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1이라는 하나의 타원이 있다. 자, 타원을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것도 왼쪽에서 그렸던 그림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그린다면 타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자, 초점을 만약에 찾으면 16에서 9 빼니까 7이어서 루트 7,0 초점은 마이너스 루트 7,0.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야기야. 자, 다음과 같은 타원이 있는데 타원 위에 있는 한 점 P가 있습니다. 자, 타원 위에 있는 한 점 P가 있는데 얘들아, 이 길이와 이 길이를 곱해달래. 이 길이하고 PF하고 PF-를 길이를 곱하면 얼마가 되겠느냐. 자, 얘들아, 타원에서 꺼낼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있다니까. 타원에서 꺼낼 수 있는 것은 장축의 길이 PF하고 PF-는 항상 거리가 일정할 것이다. 자, 장축의 길이로 일정하니까 PF하고 PF-는 장축의 길이가 2A가 돼서 8 나오는 겁니다. 요식밖에 꺼낼 게 없어요. 근데 뭘 구해라? 이걸 구해달래. PF하고 PF-를 곱해달래. 이거의 최대값 구해달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냐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써서 요거 A입니다. 요거 B예요.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다. 이 루트 얼마야? AB PF 곱하기 PF 다시 이놈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됐어요? 그러면 여기 2하고 8이 약분되면 좌변은 4고 우변은 루트가 걸렸네요. 제곱을 해버리면 PF와 PF-는 곱이 얼마다? 16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16이 됩니다. 그래서 자, 2차 곡선이지만 산수평균과 기하평균을 안 쓰는 게 아니라 많이 씁니다. 알겠죠? 쓰는 이렇게 해서 산수평균과 기하평균도 써지는 거구나. 꼭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항상 뭐 기본 내용만 찾는 건 아닙니다. 하나 더 나가고요. 자, 그 다음에 49번 문제 봅니다. 자, 49번 문제가
자, 다음과 같은 하나의 포물선이 있습니다. 타원이 있습니다. 36으로 나누면 36분의 x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1이라는 하나의 타원이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자, 이 타원을 제가 한번 또다시 그려보면, 자, 타원의 방정식을 가지고서 그림을 그려보면, 자, 초점의 좌표는 얼마니? 9에서 4 빼니까 5여서 루트 5,0과 마이너스 루트 5,0이 나옵니다. 자, 문제는 초점을 F하고 F'를 했을 때, 자, P의 크기가, 타원 위에 있는 한 점 P의 크기가 얼마가 된다? 직각이 됩니다. 자, 이때 타원 위에 있는 한 점 P에서, 타원 위에 있는 한 점 P에서, 자, 이 각의 크기를 봤더니 90도가 됐대. 자, 90도가 만약에 됐다면 이때 이 도형의 면적을 구해주세요 라는 이야기야. 이 도형의 면적. 자, 얘들아, 타원. 자, 타원인데 이 삼각형의 면적 구해달라는 거야. 삼각형의 면적 구하려면, 자,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직각이니까 삼각형의 면적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2분의 1 곱하기 요게 밑변이 되네요. 요게 높이가 되네요. 연두색 길이를 구해내라는 거예요. 자, 연두색 길이를 한번 찾아라. 이 연두색 길이를 내가 모르니까 A하고 B라고 한번 놔보자. 근데 타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장축의 길이. 이 길이하고 이 길이의 합은 얼마야? 타원의 장축의 길이야. 장축의 길이가 얼마예요? 2A가 되니까 6 나오네요. 됐어요? 그런데 고맙게도 이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 되겠네요. 여가 A고 여가 B면 이 길이가 2루트 5가 나오네요. 되나요? 2루트 5니까 피타고라스 정비의 값 쓰면 A의 제곱 플러스 얼마? B의 제곱은 2루트 5의 제곱 20이 되겠네요. 됐나? 그런데 내가 구해야 할 것은 삼각형의 면적을 구해달라겠네. 그래서 면적은 구하려면 2분의 1 AB가 삼각형의 면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면적을 구하려면 A와 B를 찾아도 되지만 AB의 곱을 찾아도 되는 거죠. 그럼 AB의 곱은 곱셈 공식의 변형을 써버리면 AB의 곱이 나오겠네. 그래서 우리가 이 면적을 읽어낸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타원의 방정식에 자, 평행이동 두 문제 일반형 하나 풀고서 타원을 이제 끝낼 겁니다. 그래서 타원의 방정식을 계속 여기 잠깐만 봐봐. 문항까지가 연습 문항까지 해도 몇 문항이니까 타원이 64번까지 나가도 타원이 한 30문항이 돼요. 알겠죠? 근데 이거 나봐봐. 어려운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릴 뿐이야. 시간이 걸려. 알았어? 꼭 연습해라. 자, 몇 번 문제 뭐냐면 52번과 54번. 자, 52번과 5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들아 이제 여기 한번 가자. 내가 아까 타원의 방정식의 값 구할 때
폼을 써도 뭐가 됩니까? 정의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고 공식을 써서 구할 수도 있다겠죠? 그러나 타원은 절대 정의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거 감당 못하는 거야. 타원은 절대 정의를 쓰는 게 아니라 뭐 하자? 공식을 쓰자. 자, 공식을 써도 결국 변함이 없는 건 타원은 뭘 찾자? A, B, K를 찾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타원의 방정식을 작성을 하러 갈 거예요. 자, 52번입니다. 자, 6,0과 6,2와 0, 얼마 2를 이 두 점을 초점으로 가지면서 장축의 길이가 얼마가 됐다? 10 나왔다. 자, 여기 보세요. 이거 초점 어디 축에 있을 것 같아요? X축에 있을 것 같아? Y축에 있을 것 같아? X축 위에 있죠? 자, 한번 가볼게요. 자, 타원의 방정식은 초점이 X축 위에 있으면 Y의 좌표가 같으면 초점이 X축 위에 있는 거야. 타원의 방정식은 자, 초점이 얼마야? X의 좌표가 똑같죠? X의 좌표가 똑같으면 뭐가 됩니까? 초점은 Y축 위에가 있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 타원의 방정식은 Y의 좌표가 같기 때문에 초점이 X축 위에 놓여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됐어? 자, 그런데 얘들아 간다. 초점이 뭐야? X축 위에 놓여 있어? 그러면 장축의 길이가 얼마야? 2A지. 2A가 얼마야? 장축의 길이가 10 나왔잖아. 10 나왔으니까 A는 얼마야? 5라는 것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타원의 방정식의 값 구하려면 A, B, K 찾는다 했어. 얘들아, A와 B를 찾으면 K는 찾을 필요가 없죠. 타원의 방정식이 나와버렸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반드시 A와 K를 찾아서 B를 찾고 B와 K를 찾아서 A를 찾는 거다. 자, 그럼 나는 이제 A를 찾았으니까 B나 K, 자, 그놈을 찾으러 갈 겁니다. 자, 타원의 방정식의 그림을 어느 정도는 한번 그려볼 겁니다. 아, 타원의 방정식이야. 초점이 6,2하고 0,2야. 이게 초점이야. 여기가 초점이에요. 그러면 초점이 얼마? F'와 요게 뭐가 됩니까? 초점이 됩니다. 됐나요? 자, 얘가 초점이 되면 타원은 아마 이런 모양으로 그려져 날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초점의 중점이 중심입니다. 아셨어요? 초점의 중점이 중심이니까 F와 F'의 중점이 얼마가 되냐면 자, 6과 0하고 6이니까 3,2가 타원의 중심이 됩니다. 이해됐나요? 야! 원래 타원의 중심은 얼마였어? 0,0이었죠? 타원의 중심이 3,2로 갔으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은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시켜주면 되는 거야. 중심의 원점이 1로 이동했으니까. 그럼 그때 K는 뭐냐? K는 중심에서 초점까지의 거리가 K가 되기 때문에 K의 값은 3에서 6까지 갔으니까 3이라는 것을 이 식에서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K가 만약에 3이야. 그러면 당연히 B의 제곱은 A의 제곱에서 K의 제곱을 빼니까 25에서 9를 빼니까
b의 제곱은 4의 제곱 16이 나옵니다. 됐어요? 그럼 내가 이제 타원의 방정식 작성할 거야. 자, 타원의 방정식을 작성하면 얼마다? 5의 제곱분의 x의 제곱 플러스 자 4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얼마다? 1이라는 이 타원이 기본형의 타원이에요. 이해됐어요? 이 타원이 이 모양 타원이야.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한 타원은 중심이 이동해버렸어. 얘를 이동시켜주는 거야. x축은 몇 만큼? 3만큼. y축은 몇 만큼? 2만큼. 이렇게 이동한 이 도형이 얘가 찾고자 한 타원이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됐어요? 여기 있지. 선생님, 왜 A하고 B만을 찾아요? 봐봐요. 나봐봐. 이게 타원의 장축이야. 이게 지금 타원의 중심인데 타원을 이동해봤자 장축과 단축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말뜻 아시겠어요? 타원은 이게 장축의 길이면 평행 이동이나 대칭 이동을 해도 변함이 없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A하고 B, 장축과 단축을 찾으면 타원이 작성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건 변하는데 A, B가 안 변한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항상 A와 B와 K를 찾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54번. 자, A의 좌표가 2,2입니다. B의 좌표가 2,-3입니다. AP와 BP의 거리가 8 나왔습니다. 자, 이때 이 도형을 찾으세요. 이 타원은 뭐야? X의 좌표가 변함이 없네요. 이 타원은 초점이 어디 축에 있다? Y축. 됐어요? 그럼 초점이 Y축에 있는 타원의 모양이 이동된 거야. 그러면 장축의 길이는 얼마? 2B였잖아. 이게 2B네. 그래서 B는 얼마가 된다? 4가 될 것이다. 자, 타원의 방정식을 제가 그려보기 위해서 자, 타원의 방정식을 그려봅니다. 자, 초점을 내가 한번 찾아보니까 얼마야? 2,2 A가 2,2가 되고 자, B의 값이 얼마다? B의 값이 2, 얼마다? 4가 된다. 자, 2,-4야. 이게 타원의 초점이에요. 이게 타원의 초점이면 타원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해됐어요? 중심이 얼마야? 중심은 초점의 중점이 되니까 2,-1이 되네요. 됐어요? 됐나?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한 타원은 원래 초점이 원점이었는데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버리면 되겠네요. 그럼 K는 얼마냐? K는 꼭지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니까 K는 얼마다? 3이었습니다. 됐어요? 자, K가 3이었으니까 B가 4야.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타원의 방정식 작성하기 위해서 A의 제곱은 16에서 9를 빼요. 그래서 A의 제곱은 7이라는 것을 읽어내는 겁니다. 됐나? 타원의 방정식 작성한다. A의 제곱분의 X의 제곱. 근데 X축 2만큼 평행 이동해서 X-2의 제곱 플러스
자, 16분의 y의 제곱.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해서 타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작성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해답지 같이 풀지 마세요. 이해되니? 해답지 같이 풀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A와 B와 K, 그 K는 뭘 의미한다? 저기 그림 그려졌죠? K라는 것은 중심에서 초점까지의 거리를 의미한다라는 거지. 정의를 써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다. 알았지? 잊으면 안 돼. 자, 그래서 타원의 방정식을 이게 또 작성을 한번 평행 이동한 것을 작성해 봤으니까 마지막 자 타원의 방정식에서 56번 일반형에 대해서 하나 더 정리하면 나머지 문제 56번에 1번만 풀 겁니다. 봐보세요. 문제 빨리 캐치해봐. 문제 한번 스캔해 보니까 56번에 1번, 2번, 57번에 1번, 2번 똑같은 거 지금 구하러 가는 거죠. 그지? 하나만 구할 줄 알면 된다니까. 우리 친구는 처음 배웠기 때문에 그걸 연습하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57번에 1번 문제 하나 풀고 쉬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마지막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자. 자, 다음과 같은 하나의 타원이 있습니다. 자, 4x의 제곱 4x의 제곱 플러스 16y의 제곱 마이너스 16x 그 다음에 마이너스 96i 그 다음에 상수항 플러스 96은 여기 있습니다. 자, 이 타원의 초점, 장축, 단축, 중심, 꼭지점들을 다 찾아보세요. 별 내용은 아니에요. 알겠죠? 안 해봤기 때문에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야. 그렇지? 자, 타원의 방정식이 뭐가 됩니까? 이게 일반형의 형태가 됩니다. 자, 아까 적었던 공식에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거. 일반형이면 표준형으로 완전제곱으로 바꿔야 합니다. 자, 바꿔서 정리합니다. 자, 4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 4x 자, 상수항 4가 필요할 거고 y를 정리하면 16으로 묶으면 y의 제곱 96i가 되면 마이너스 6i 상수항이 얼마? 9를 써야만이 완전 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상수항 얼마 썼는가 한번 봐볼까요? 16에다가 16 곱하기 9 144를 썼으니까 160을 썼네요. 160을 썼으니까 160을 여기서 빼면 자 얼마야? 마이너스 64가 돼서 넘어가면 우변은 64가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요? 자, 얘들아. 자, 64를 전부 다 각 항을 나눌 겁니다. 64로 나눠버리면 얘는 뭐로 바꿔집니까? 4의 제곱분의 16분의 x 마이너스 얼마 2의 제곱이 되고 64로 나누면 4분의 y 마이너스 얼마 3의 제곱은 1이라는 이렇게 표준형이 나와버립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 표준형은 얼마를 4의 제곱분의 x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1이라는 이 도형을 x축으로 몇 만큼,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게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요놈에 대해서 한번 찾으러 갈까? 초점. 자, 초점은 얼마야? 16에서 4 빼니까 12가 돼서 자, 초점은 얼마가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니까 2루트 3,0. 자, 장축은 얼마? 이 장축은 8. 단축은 2b가 되니까 4. 중심, 타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의 중심은 원점. 됐어요? 얘들아, 꼭지점까지는 안 찾을게. 요거 암산하자. 꼭지점은 얼마야? 플러스 마이너스 4,0이네. 플러스 마이너스 0,2가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꼭지점까지 찾아서 이것들을 전부 다 이동을 해주는 겁니다. 자, 다 이동하는데 변하지 않는 건 장축과 단축이에요. 자, 이동을 해도 장축은 변함이 없고 단축도 변함이 없다. 뭐 꼭지점 정도야 간단하니까 이동할까요? 3, 2,3으로 가는 거고. 자, 초점의 좌표 갑니다. 초점의 좌표. X축으로 이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3만큼 이동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 플러스 2, Y축으로 3만큼 이동하니까 이게 초점이 되는 거. 알겠죠? 초점, 장축, 단축, 꼭지점, 중심, 그 다음에 밑에 안 적었지만 꼭지점. 알겠지? 자, 얘들아 여기 봐봐. 이 형태가 나왔을 땐 완전 제곱으로 바꿔서 이동을 해주면 돼.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것을 연습을 해서 60 연습 문제 64번까지 숙달되게끔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됐어요? 자, 화장실 갔다 왔으면 갔다 와서 쌍곡선을 들어가실 겁니다. 아니 규태야, 누구한테 뭘 보냈습니다 그래? 과제물 보내나? 방학 때? 스키하러 갔어요. 네. 시랑 원목에 보내라고. 아직 숙제 안 하러 갔잖아. 아니 뭐 필요한 거 해야지. 너 그때 가는 거 아니야? 연휴 때? 근데 저 거의 마이 때 가죠. 제 말에. 그럼 얘는 노래도 잠깐 뺑 같은 다 똑같이 생겼어. 모양이 뭐 똑같네. 한 발이 두고 있는 이게 있잖아. 아니 얘랑 아니 얘네 지금은 달라요. 여기서 달라요. 인사가 비싼 거야. 그거 얘 친구는 누구야? 뭐야? 네네네 신나요. 누가 없잖아. 누가 있어? 있어. 그래? 얘나 누구야? 얘나 누구야? 죽었어요. 아니 그 학교 사태 쓰느라. 기엠들아 검사. 아니 문정은 얘 누구야? 루이스토리 문정은 아니. 시기 문정 할 거야. 하고 그 뭐야? 수업 추이 중성고 병신이랑 스키하고 있거든. 왜 자꾸 그걸 제가 스키하려 했다가 멈췄는데 어머님이 나한테 뭐라 그런다.
아 승원이가 연락이 안 돼서 카톡으로 연락하고 있는데 그리고 인스타로 확인해보니까 그 새끼 타번째로 친구를 불러갔어. 아 그래서 집으로 진짜. 갔어. 우리가 지금 말 이렇게 안 해. 한 축간 되던데. 축간. 야, 김희유, 너도 그 얘기 봤어, 안 봤어? 너 봐. 그거 약 맨날 살아. 아니 무슨 69,000원이야? 뭐가? 안 돼. 나 뭐? 빨리 내 진짜 그 좋아해. 사람이 팔이 귀여워요. 몰라. 아, 나는 네, 인생이랑 네. 한국에 야 잠깐만 이게 이게 69,000원이야. 아니 근데 29,000원. 깔끔하긴 한데 아니 좋긴 한데. 그러니까 7만 아니 나 할인했어. 뭐야 내 친구 이거 쓰는데? 야, 야 잠깐만 이거 7만 근데 너 원 잘하셔. 할인했어. 할인했어. 할인 어디 있어? 애플 진짜 배우가. 아닌가? 짭짤했어 뭐야? 이- 완전 아니, DJ 아 어떻게 안에 글씨 있어. 야 어떻게 케이스까지 있어? 캘리포니아에서 네네네. 이면? 우리 나중에. 깜짝이야. 보여줘봐. 상업 들고 있어. 아니 너가 너무 잘할 수도 있어. 뭔지 알지? 뭔지 아니 누구야 진짜. 아니야. 심지어 뭐야 진짜 생겼어. 이거 안 너 원래 대만이 진짜 뭔지 내가 알겠어. 자는 시간보다 편한 시간이 더 많아. 장보다 편하게 나와. 편할 수 뭐야? 뭐래? 아, 소리가 안 났어. 아니야? 뭐래? 나 가봤는데. 뭐 설명했는데? 오늘 그거 있잖아. 타운했잖아. 그거 그 뭐지? 단축 장축? 이 수원 모여있고. 야, 방금 나랑 얘랑 반반 나는 나 진짜 발리 돌았잖아. 너 소개시켰어. 아니야.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아니야. 나 이거 너 그 경험치 풀로 근데 너 되게 되게 좋은 소리가 안 나. 조용히 해. 요새 쉬는 나 시간이야. 방에서 했단 말이야. 이거 반해버려가지고. 나도 재능 상처받아. 쓰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아니, 사람 녹음을 잘 쓴다. 아, 진짜 800개나 있네. 이상한 거 많았어. 진짜 800개야. 진짜 뭔가 이거. 우리 녹음을 잘 써가지고. 그냥 내면에서 만나는 거야? 하긴. 야, 테라의 발이라도 안 오는 거야? 소리는 테라의 발이라도 있어? 아니 근데 뭐가 있어? 원래 밤에 해주려고 테라. 근데 저 너무 아파거든. 오면서 혹시 집에 들어가야 카드 2시간만 모을 수 있어? 그냥 뭐 보여주지. 진짜 그만 나와 알겠네. 그러니까 아니 더 이상 안 나와도 될 것 같은데. 하루에 한 다음만 나가야지. 아니 근데 다른 아니 엑소니가 할 빠지라고 아, 대중은 반말을. 아니, 아니 아까 내가 이 사람 알아 너도? 볼 수가 없어. 아니 이거 자, 어떻게 쓰는 사람? 아 누구 만나야 돼. 박창준이 사실 이 사람이 오늘 들어가 있다. 아니 계좌로 써야 돼. 우리는 좀 그냥 이 조합이 뭐지? 그게 아닌데. 수령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너무 첫날에 8개. 상장을 했는데 수령이 안 돼. 야너 이거 그치? 그러니까 이거 아 그래서 있어야 되는 거야? 아
내가 어제 4일 사였나? 나 방금 뭐 잘못 바꿔버렸어. 여름에 네, 호주 몰라. 너무 흑을 잘 쓰지 않냐? 나 호주인 거에 나 그게 아빠가 연기야. 내 공간 속으로 너의 옷. 나 되게 네, 유명하시나 봐. 공부가 어제 왔는데. 진짜. 그냥 가면 되는데. 굳이 계획 진짜. 야 근데 있잖아. 야 이거 내가 진짜. 아 맞다. 언제가 내 그거 진짜. 그냥 같이 쌤이 아니 내가 내가 콘텐츠나 뭐 하다가 다니지. 얘왜 미래가 이렇게 ETS. 아 다른 거. 너보다 뭐 하라고. 내 친구 한 번. 야, 너 이만큼 아니야? 진짜 불안하다. 우리는 멘토스 원래 이거 있었잖아. 이만큼 줄여줬잖아. 나 이거 여기서 준대. 제가 오늘 약간 멘토스 그래도 클라스 클라스 그랑 유사해. 카이가 대학원에 내 영양 ESP 설정 어떻게 알아? 이라고 ESP 항상 너 친구랑 ESP 별로 안 재밌었어 근데. 그거 존나 얘기지. 사과에서도 그래서 그 지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다가 내 친구한테 들리고 나한테 들려고 ECM 엄마야. 내가 그 원래 그랬잖아. 맞아요. 거기가 나 좋아했다고. 아 좋은 그냥 모든 여자는 너무 아이 뭐냐 그 인기 그냥 내 폰이 아니? 안 찍는 거 알지? 나 진짜 몰라. 말이 안 나와. 말이 안 나와. 너무 정말 진짜. 없는 거야? 익숙해 내가 저 사람들 아니 나 아니다. 근데 그쌤 막 아니 와가지고 지금 사귀는 내가 그래서 어제 진짜 얘기했어. 아니 그렇게 들리는 왜 같이 안 나와? 사람 빼고 내가 왜 빌리더라고? 아 진짜 한 단어만 진짜 나와요 충당이 빌린 사람을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 정도 아니야. 전생이 얼마 뭐였어? 8,000원? 공식 진짜 뛰어요. 말해 안 가고 들어가. 사실 우리는 우리 스퍼레드 네이버 사이트야. 아 있어? 스퍼레드 왜 못 뺐어? 왜 못 뺐어? 아니야. 근데 실력이 그거 그때 그거 몰라. 아니? 내가 한국사람 나오기 그거 빌려서 아, 그 치아 80도 너무 귀여워. 아니, 너는 많겠다, 근데. 기억이 안 나. 아니, 어디 자, 쌍곡선 들어가자. 간단해. 자. 자, 쌍곡선 들어갑니다. 오늘 제가 쌍곡선까지 들어간 문제, 과제물 줄게요. 과제물이 몇 번까지냐면 90번까지. 그리고 봐봐 얘들아, 수업 시간에 교재 답안지하고 금방 나간 프린트 답안지 있죠? 그 프린트 답안지가 같이 있어요. 여가 꼭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얘들아, 곧 있으면 이제 봐봐. 금요일 날에는 토요일 시간에 선생님이 수요일 시험 본다겠어. 그리고 자, 봐봐. 다음 주 금요일 날 시험을 보면, 자, 다음 주 금요일 날이 이제 시험인데, 수원은 수열하고 지수 로그, 상용 로그가 시험 봅니다. 1강. 오늘 제가 수열에 지수 끝날 거거든요.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로그 끝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상용 로그가 끝날 거야.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분량까지 해서 시험을 보고, 이게 수열하고 그 다음에 지수 로그 시험 보고, 수투는 어디까지 시험을 보냐면 미분까지, 3강까지 시험을 봅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수원은 수열하고 지수 로그, 상용 로그. 수투는 3강까지. 기하는 2강까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꼭 그걸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자, 쌍곡선 들어간다. 이 내용이야. 자, 쌍곡선이 정의가 뭐가 되냐면 이거예요. 자, 평면 위에 있는 두 개의 정점으로부터 거리에 무엇이, 타원은 합이었는데 거리에 무엇이,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자취를 뭐라 하자? 쌍곡선이라 하자. 자, 이 말이 무슨 이야기인가? 이 뜻이에요. 여가 A가 있고 여가 B가 있는데 어느 한 점을 잡았더니 요 길이에서 요 길이 뺐더니 3 나왔어. 근데 이 점을 잡았더니 여기에서 이놈을 빼도 3이 되는 거야. 말뜻 아시겠어요? 자, 이 점에서 했더니 여기에서 이놈을 빼도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차가 항상 일정한 점들의 자취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쌍곡선이라고 한다. 자, 타원에서 두 정점을 초점이라고 했듯이 쌍곡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타원에서 거리의 합을 장축의 길이라고 했지만, 자, 쌍곡선에서는 이 거리의 차를 뭐라고 이야기하자? 주축의 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타원은 장축과 단축이 두 개 나오지만 쌍곡선은 주축의 길이가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타원 쌍곡선의 방정식을 평면 위에다가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 겁니다. 자, 쌍곡선의 그림은 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 평면 위에 두 개의 정점, F와 F'가 있다고 하자. 이때 평면 위에 있는 하나의 점으로부터 두 점까지의 거리의 차가 일정하다. 거리의 차 PF에서 PF''를 뺀 거리를 항상 주축의 길이 2a라고 하자. 됐어요? 자, 이때 만약에 평면 위에 있는 점 P를 x, y, k, 0, 마이너스 k, 0 해서 두 점 사이에 거리를 구했더니 그 거리가 타원하고 똑같이 등장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넘겨놓고 제곱을 두 번 합니다. 아시겠어요? 제곱을 두 번 하는데 이건 타원 아니야. 타원인데 쌍곡선은 뭐가 되냐면 쌍곡선은 반대가 됩니다. 자, K의 제곱에서 A의 제곱을 뺀 것을
B라고 치환합니다. B의 제곱이라고. 자, 전개해서 K의 제곱에서 A의 제곱을 뺀 것을 B의 제곱이라고 하자. 이때 우리가 정리를 딱 한번 했더니 그때 이 식을값을 치환해가지고 정리해보니까 쌍곡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말뜻 아시겠어요? 근데 그 쌍곡선의 방정식은 A와 B의 대소가 관계없습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쌍곡선의 방정식이 주어졌어. 그러면 이 쌍곡선의 방정식을 제가 Y축에다가 초점을 놓고 그림을 또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초점을 만약에 Y축 위에 놓고 그렸다. F, F 다시. 자, 이와 같이 Y축 위에다 놓고 그렸을 때 Y축 위에다 놓고 그리면 주축의 길이가 뭐가 됩니까? 주축의 길이가 PF에서 PF''를 뺀 길이가 2B로 바꿔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내가 정리해보니까 여기서 정리하면 PF에서 자, 뺀 거리가 얼마다? 2B가 된다. 자,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써서 제가 정리해봤더니 이때는 K의 제곱에서 B의 제곱을 뺀 게 얼마가 된다? A의 제곱으로 치환됩니다. 자, 치환해서 쌍곡선의 방정식을 작성했더니 A의 제곱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얼마야? 이와 같은 하나의 도형이 등장합니다. 그럼 선생님 구별이 안 되네요. 자, 쌍곡선은요. 자, 구별이 됩니다. 어디가 되냐면 우변에 있는 수가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쌍곡선의 방정식을 작성할 때 초점이 어느 축에 있느냐는 자, 왼쪽에 있는 식을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알겠죠? 초점이 어느 축에 있느냐. 우변의 상수항이 1이면 초점은 X축 위에 있고 우변의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이면 초점은 Y축 위에 있습니다. 자, 이제 쌍곡선의 방정식을 제가 그려볼 거예요. 그런데 자, 타원의 방정식하고 자, 포물선에서는 안 나왔던 용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자, 무슨 용어가 나오냐면 분수함수에서 배웠던 점근선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쌍곡선 문제가 그림이 어려운 그림이 나와요. 자, 점근선 용어가 나오는데 그럼 과연 그 점근선은 과연 어떻게 끌어내느냐? 지금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투하고 미적분에서 배웠던 극한 미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x가 무한대로 간다는 걸 이용해서 점근선을 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교과 과정을 건너뛰었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점근선이 어떻게 생겼느냐라는 걸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 친구들은 암기는 해놔야 합니다. 자, 만약에 쌍곡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지는다. 아니면 쌍곡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지는다. 어떻게 주어지든지 간에 쌍곡선에서 어떤 모양이 되든지 간에 쌍곡선의 점근선은 어떤 직선이 되냐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가 쌍곡선의 점근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에 만약에 쌍곡선이 주어져 있다. 자, 이렇게 주어졌든가 이렇게 주어졌든가 쌍곡선에서의 점근선은 무조건 a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가 나온다. 자, 이제 쌍곡선의 그림을 잘 그리셔야 합니다. 자, 제가 쌍곡선에 자, 그림을 그려보면 자, 쌍곡선의 점근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쌍곡선의 점근선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Y축 위에 있어도 쌍곡선의 점근선은 이런 모양이야. 자, 이렇게 쌍곡선이 나오는데 그림을 그릴 때 제가 예전부터 이야기했어요. 야, 너희들 그림 그릴 때 분수함수 그리면 이게 점근선이 되면 이렇게 오므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쌍곡선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쌍곡선의 그래프는 뭐가 되냐면 점근선이라는 것은 계속 가까워져 가는 직선이니까, 자, 쌍곡선에서 x의 값이 커져가면 그래프가 특정한 값에 계속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 점근선에 바짝 붙여서 이런 모양으로 그려줘야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오므려 버리면 이 강에서 접선을 못 찾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그래프를 붙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오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쌍곡선의 방정식은 그림을 그리면 모양의 형태가 이런 형태가 나온다. 자, 이때 만약에 이 점은 얼마가 될까? 이 점은 얼마야? y가 0이 되는 점이네. y에 딱 0을 집어넣으면 이 식이 성립하려면, 자, x는 a와 마이너스 a가 돼서 꼭지점하고 꼭지점 사이의 거리가 주축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는 초점 F, 여기에는 초점 F 다시. 자, 그래서 이 말이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쌍곡선 위에 있는 한 점 P가 있습니다. 이 점 P는 이 점이 P가였다면 이 PF 다시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빼면 여기서 이 길이를 빼면 항상 길이가 이 길이로 일정하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P가 여기여서도 여기에서 여기를 빼도 이 길이가 나오는 거야, 항상. 알겠지? 그래서 쌍곡선의 방정식이 이런 모양이 되고, 자, 쌍곡선의 초점이 Y축에 있습니다. 자, Y축 위에 있다면, 자, 쌍곡선의 방정식을 만약에 그림을 그리면 붙여서 이렇게, 붙여서 모양이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B, 여기가 B, 그리고 초점은 얼마? F, 여기는 F 다시. 자, 왼쪽에서 이야기했듯이 분홍색 그래프에 있는 한 점을 잡아서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빼면 항상 주축의 길이가 2B로 일정한다. 말씀 이해됐어요? 이게 쌍곡선이야. 자, 그래서 쌍곡선에서는 타원하고 거의 식이 똑같아요. 연결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야. 알았지? 타원에서도 ABK를 찾았듯이 쌍곡선도 ABK를 찾아야 해.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항상 쌍곡선은 K제곱이 더 크다는 거예요. K가. 이 위치 보세요. 여기가 A고요. 여기가 K,0이에요. 쌍곡선은 K가 더 크기 때문에 타원에서는 A제곱에서 K제곱을 빼면 B의 제곱이 나왔지만 쌍곡선에서는 K제곱에서 A제곱을 빼야 해. 그게 B의 제곱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제가 풀어주는 문제 이후에도 타원에서 풀었던 방법하고 똑같은 거니까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말뜻 아시겠어요? 자, 많은 문제는 처리를 못하더라도 몇 문제를 처리하냐면, 자, 3문제 정도는 제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잠깐만, 얘들아. 야, 내가 안 해주려고 한 게 아니라 쌍곡선은 타원하고 똑같아. 알았지?
타원에서 푸는 연습하고 똑같이 그 방법을 써서 풀어봐야 해. 어? 자, 67번 내용 한번 봅니다. 67번 문제와 그 다음에 70번 문제와 그 다음에 제가 78번 자, 세 문제를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합니다. 자, 같이 한번 가보자. 세 문제만 집중하자. 알았지? 자, 67번의 1번 내용입니다. 초점이 4,0하고 마이너스 4,0이야. 거리의 합이 아니라 거리의 차야. 쌍곡선이네. 초점이 X축에 있으니까 K는 얼마다? 4다. 초점이 X축에 있다면 주축의 길이, 거리의 차는 주축의 길이다. 주축의 길이가 얼마? 2A다. 근데 주축의 길이가 얼마야? 6이라 하겠으니까 내가 찾고자 A는 3 나온다. 됐어요? 그럼 내가 쌍곡선의 방정식의 값 구하려면 A와 B를 찾자. B의 제곱은 이쪽 볼까요? B의 제곱은 K의 제곱에서 A의 제곱을 빼니까 B의 제곱은 7 나올 것이다. 그래서 쌍곡선의 방정식을 작성하면 A의 제곱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얼마 7의 제곱 분의 얼마 Y의 제곱은 1이라는 하나의 도형이 나올 것이다. 요게 쌍곡선이 됩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초점의 좌표가 Y축 위에 있네요. 초점의 좌표가 Y축 위에 있으니까 K의 값은 얼마다? 루트 7 나왔다. 그런데 거리의 차, 초점이 Y축에 있으면 거리의 차는 2B가 된다. 2B가 4야. 2B가 4면 B는 2가 나온다. 그러면 B의 제곱은 K의 제곱에서 B의 제곱을 빼니까 얼마다? A의 제곱은 3이다. 자, 쌍곡선의 방정식을 작성하면 A의 제곱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얼마야? 1이다. 그런데 초점이 X축 위에 있으면 우변에 있는 상수항이 1이지만 초점이 Y축 위에 있다면 쌍곡선은 1이 아니라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됐나요? 그렇게 해서 타원의 방정식을 한번 작성하고 쌍곡선을 작성하고 자, 70번에 2번 모양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하나의 쌍곡선이 있습니다. 5x의 제곱 플러스 4y 제곱은 20이야. 그러면 이 쌍곡선은 자, 갈게요. 양변에 음수를 곱할 겁니다. 자, 음수를 곱하면 5x의 제곱 마이너스 4y의 제곱은 음수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20이 되고 양변을 20으로 나눠버리면 4분의 얼마 x의 제곱 마이너스 5분의 얼마야 y의 제곱은 얼마다? 마이너스 1 나올 것이다. 됐어요? 자, 이렇게 쌍곡선이 나왔다면 이 쌍곡선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얘들아 봐봐. 그림 그리는 것도 연습을 해. 자, 그림을 만약에 그리면 쌍곡선의 정근선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야. a가 2고 b가 루트 5니까 2분의 루트 5x. 됐어요? 2분의 루트 5x니까 눈금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y는 2분의 루트 얼마? 5x. 요 하나만 표시해도 돼요. 얘는 부호 바꿔주면 되니까. 자, 초점을 먼저 표시하지 말고요. 그림을 먼저 그리세요. 아, 쌍곡선이야. 이렇게. 쌍곡선이야. 이렇게. 됐나? 그리고 나서 이제 초점을 표시하세요. 초점을 딱 잡으면 초점의 좌표는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에요. 얼마? 0,3. 이 점은 얼마가 된다? 0, 마이너스 3.
이게 쌍곡선의 그래프가 됩니다. 됐나? 얘들아 봐봐. 타원에서는 내가 초점을 먼저 표시했지. 이 쌍곡선은 항상 점근선 그리고 그래프를 먼저 그린 다음에 초점을 나중에 표시해 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되고, 자, 쌍곡선의 정의가 어떻게 써지는가. 자, 78번 문제 한번 봐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78번 문제를 마지막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90번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평행이동, 그 다음에 일반형 다 똑같으니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잠깐만. 얘들아, 타원하고 쌍곡선하고 구하는 방법이 전부 다 같다. 그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쌍곡선의 정의는 선생님이 항상 정의했는데 이 쌍곡선의 정의 문제는 과연 어떻게 풀까? 자, 다음과 같은 하나의 쌍곡선이 있습니다. 자, 3x의 제곱, y의 제곱은 3이야. 자, 정리했더니 3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은 1이라는 이와 같은 초점이 x축 위에 있는 쌍곡선이 있습니다. 자, 쌍곡선에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네. 자, 3으로 나누면 x의 제곱 3분의 y의 제곱은 얼마냐면 1이 됩니다. 자, 이때 쌍곡선에 만약에 그래프를 그려보면은요, 문제가 전부 다 그래프를 하얀색으로 제가 그려볼 겁니다. 자, 초점의 값 자체는 얼마냐면 2,0.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초점은 마이너스 2,0이 나옵니다. 자, 문제를 한번 가봅니다. 이때 문제는 이 마이너스 C가 마이너스 2,0인데, 자, 문제는 이 내용이죠. 2,0을 지나가는 하나의 직선이 있습니다. 2,0을 지나가는 하나의 직선이 있다. 자, 이와 같은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이 쌍곡선과 만나는 점을 A와 B라고 놓자. 그리고 나서 자, 마이너스 2,0을 자, 뭐라고 하냐면 C라고 놨을 때 이 삼각형의 둘레가 자, 이 삼각형의 둘레가 삼각형 ABC의 둘레가 22라고 합니다. 자, 간다. 삼각형 ABC의 둘레야. 삼각형 ABC의 둘레예요. 보라하고 자, 보라하고 분홍. 삼각형 ABC의 둘레가 22야. 그래서 삼각형의 둘레를 AB, BC, CA를 찾는 거 아니에요. 삼각형의 둘레가 20이다. 둘레를 이렇게 쪼갭니다. 세를. 자, 삼각형의 둘레는 얼마냐면 AC 플러스 AF 플러스 BC 플러스 BF. 이게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쌍곡선의 정의에서 자, 여기 그래프에 있는 한 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의 차가 일정하니까 선생님 AC에서 AF를 빼면 여기서 요 길이를 빼면 주축의 길이 2A니까 A가 1이니까 2 나오네요. 요게 2였다는 거야. 쌍곡선의 정의에서. 또 다시 분홍색을 빼버리면 BC에서 BF를 빼도 이것도 주축의 길이, 이것도 주축의 길이 2. 얘가 4가 되겠구나. 됐어요? 자, 이때 내가 여기에서 A에서 B까지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두 식을 변변 뭐하자? 빼버리자. 빼면 없어지고 AF와 BF가 두 번 있습니다. AF에다가 BF의 길이가 2배 있는데 뺐더니 18 나왔다. AF와 BF는 결국 뭘 의미한다? 선분 AB의 길이가 되겠네요. 됐어요? 그래서 AB의 길이의 2배가 18이어서 AB의 길이는 얼마다? 9 나올 것이다. 말든 이해되나? 그래서 쌍곡선에 점이 막 쓴 거야. 삼각형을 막 쪼개가지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쌍곡선 문제를 오늘 내줬던 문제를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화장실 갔다 올 학생은 갔다 와서 시간 밀리지 말고 문제를 바로 풀어가야 한다.